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그간 계속 작업을 이어오던 반다이 1대100 고전프라 철인 28호를 완성하게 되어 가지고 이제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품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비행체 하나, 철인 28호 본체 하나가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컨버전, 어떻게 보면은 컨버전 그런 어떤 포인트 요령이라든지 어떤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동호회 카페에다가 이제 이제 제작 중인 이 철인 28호를 소개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적극 반영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원래 커브가 있잖아요, 그죠? 가슴부 그리고 이제 정강이부. 근데 클리어 파츠 같은 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속이 보이니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제가 고민 끝에 궁리 끝에 이제 이렇게 클리어 파츠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넣게 되었어요. 뭐, 저도 이제 애초에는 약간의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보통 투명 레진으로, 그죠, 복제해 가지고 이렇게 부품을 만드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할 자신은 없어 가지고 그냥 약간의 아이디어만 있었는데 그 동호회 분들이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또 추천하시고, 그죠,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용기를 내 가지고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제 도색까지 다 완료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도색이 좀 어려운, 28호 뭐 이렇게 뭐죠, 뭐 색깔 화려한 뭐 저기 고라이온이라든지 뭐, 그죠, 가시그마 이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첫째 난관은 얘입니다. 비행체를 제가 이제 박스 아트를 좀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꽤 많은 색상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 조그만 녀석에. 그래서 이제 또 작으니까 또 이제 섬세하게 칠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칠하는 게 좀 도색에서 어렵고, 그러니까 몸풀기 과정으로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집중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뭐 좀 삐끗하면은 그냥 티가 바로 나지 않습니까? 이 개방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고, 박스 아트에 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린, 뭐 올리브 그린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브라운, 레드, 기본 바탕에 스카이 블루 윈도우 쪽은, 실버 같은 애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분사구 쪽은 이제 무광 금정 이렇게 해주고, 또 데칼이 이렇게 또 자세히 보면은 화살표 마킹하고, 그죠, 숫자 28이 옆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붓은 좀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정말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요거 하면서 이제 1호 붓을 최대한 칼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딱 압착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끝으로 숫자를 썼습니다. 좀 어거지죠, 그죠. 그래서 좀 정밀한 세필이 하나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레터링용으로, 그죠. 그거 하나 좀 요번에 생각하게 되었고, 일단 얘 칠하는데도 상당히 좀 쉽지 않았어요. 이 작은 녀석을. 그래서 뭐 몸풀기가 아니라 이제 얘도 좀 제대로 칠하려고 그러면은 좀 쉽지 않았고, 그리고 박스 아트에 보면은 공중에 떠 있길래 황동봉 0.5mm 가지고 이렇게 밑에는 무게추 해서 이렇게 좀 이제 좀 같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봤습니다. 도색하실 분도 이 녀석도, 이 비행체 녀석도 만만치 않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체인 철인 28호 이제 에서는 도색할 때 좀 포인트를 둔 게, 일단 저희 거기 댓글 주신 분께서, 그죠, 탑코트 마감제를 좀 칠하는데 미스터 하비의 뭐 슈퍼 울트라였나, 뭐 슈퍼 탑코트인가, 그거 한번 반강이라 이런 거 한번 써보라 그러셔가지고 그건 아직 구입을 안 해서 제가 이제 IPP제로 반강으로 한번 저기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히 반감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톤을 좀 잡아주고, 그죠, 균일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터치를 하더라도 좀 부담이 좀 적죠, 그죠. 원 페인트 상태면은 좀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될 수 있는데 한번 탑코트로 마감해 주니까
좀 그런 안정감도 좀 올라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오래된 키트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 일반 스티커가 아니라 이 레터링 28 있죠, 숫자 28 있는데 그 데칼 상태가 완전히 맛이 갔더라고요. 이게 손상이 돼 버려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모델러 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제 스텐실 기법이라 그래 가지고 요 기본 그 이제 칠해지는 부분 위에는 이제 가려지게끔 이제 틀을 만들고 이제 뭐 스프레이나 이렇게 뿌려 가지고 페인트를 이제 이렇게 묻히게끔, 이제 붙이리에 푸토색이 아니라 스텐실 기법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 이제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고, 결과적으로는 삐져나오는 것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건 이제 복잡한 어떤 문양이나 이런 것들은 스텐실이 또 좀 어려운데 좀 단순하고 투박하니까 제가 그냥 뚝딱 한번 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28 같은 경우에는 데칼로 해도 괜찮겠지만은 스텐실도 한번 해보셔도 어떨까. 저도 이렇게 뭐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해보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죠? 뭐 제가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크기는 기본 그 데칼에 있는 그 글자 있잖아요, 그죠? 그 크기 정도 감안해 가지고 했습니다. 뭐 제 맘대로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 28 숫자 정도는 스텐실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타코트 마감하니까 좀 더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세 번째는 색상을 여기 이제 실버로 제가 링을 칠하려고 했거든요. 대부분의 우리가 접하는 아카데미체 프라 그대로도 이제 맥기죠. 그 크롬 효과죠, 그죠? 그리고 뭐 초합금이라든지 이런 거 봐도 모든가 거의 다 이게 크롬이나 이제 실버로 되어 있는데, 애니메이션 작화를 한번 제가 참고로 몇 장을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레이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그레이고, 이 뿔이나 마스크 요런 애들이 이제 좀 화이트, 그러니까 좀 밝은 뭐 실버나 이제 크롬 느낌이 나고, 그래가지고 좀 묵직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좀 날리지 않습니까? 크롬이 좀 왕구티 가고, 그죠? 그래서 그냥 작화 느낌대로 그레이로 갔습니다. 근데 그레이는 일반 그레이는 아니고 이제 메탈릭 그레이죠, 그죠? 메탈 느낌 나게. 메탈릭 그레이는 거의 무광 느낌입니다. 무광 느낌. 그래서 애초에 칠할 때는 이제 이 블루는 이제 퓨어 블루거든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광의 퓨어 블루, 그 다음에 이제 퓨어 레드, 이 벨트, 그죠? 레드 벨트. 그래서 유광, 그리고 이 그레이 요런 것들은 이제 무광, 메탈릭 그레이. 그리고 어깨의 요 띠 부분이 이제 또 설정이 금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세미 글로스 블랙, 반광 금정으로 해가지고 색이 이제 뭐 이렇게 유광, 반광, 무광이 좀 섞이면서 그런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광 탑코트를 뿌리니까 전체적으로 반광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한번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색이 유광, 반광, 무광이 다채롭게 섞여 있는 게 좋으신 분들은 탑코트 마감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맞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톤을 잡아주면서 균형감을 좀 보시려고 그러면은 탑코트를 뿌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게 하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오스카라는 이제 그 국내 제조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프라모델이라든지 뭐 왕구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대형 철인 28호가 여기가 이제 클리어로 되어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국산이 클리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뭐 열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데서도 이제 뭐 영감을 받고 뭐 이제 아이디어도 받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클리어 파츠는 이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투명 레진을 이제 카피했던 게 아니라 이제 가정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투명 아크릴 판을 이제 예전에 좀 제가 사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어떤 비행체나 이런 자동차의 클리어 파츠들이 클리어 파츠로 업그레이드, 뭐 혹은 이제 컨버전 해줄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클리어 제가 이제 아크릴판을 좀 사뒀어요. 다만 얘는 타미야 접착제 수지에는 좀 반응은 안 하는 것 같고, 무수지에는 어느 정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녹지는 않지만 접착은 할 수 있다, 타미야 무수지로. 근데 보통 제 생각에는 이 제품에서는 제가 완성품에서는 순접을 조금 발라서 여기 부착했어요. 가슴은 그냥 부착이 되고,
순접이나 목공용 풀로 이렇게 큰 힘 받는 부분이 아니라면 뭐 목공용 풀로 해줘도 접착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는데 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많이 연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얘 자체를 이제 불에 녹여서 이제 이렇게 틀을 기존의 파츠를 틀로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기존의 파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존의 파츠가 얘도 뜨거우니까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서 많이 연습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인생은 실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틀을 떠서 잘 알맞게 잘라가지고 이제 제가 부착을 해줬죠. 근데 이건 사실 화상의 위험이 있고 또 이게 여러 번 숙달돼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번 해보고 그냥 바로 결과물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날 운도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바로 제가 쉽게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 해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것도 지금 짝이 없죠, 그죠? 사실 뭐 이제 여기 뭐 노란색도 다리 하나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풀 세트로는 안 되고 이제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써먹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부분.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렇게 되고, 그죠? 가슴 부분은 딱 끼울 수 있게 돼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기존 파츠를 가공을 해서 좀 더 작게 만들어야지 여기 딱 맞게 할 수 있으니까 기존 파츠를 손상시키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질리면은 기존 파츠로 이제 다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자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얘네들을 자르고 다듬어 가지고 작게 만들면은 딱 맞게 할 수 있죠. 하지만은 기존 파츠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좀 큰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라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됐고 또 제가 이번에 배운 건데 얘는 지금 이 물길 무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전이 아니라 요즘 사는 키트들이나 뭐 예전에 키트들 사보면은 콕피트에는 아니면 일반 플라스틱 자세히 보면은 물길 무늬가 있어요, 그죠? 이게 좀 불량 같기도 하고 콕피트나 투명 부품에도 약간 얼룩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신 적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 아크릴판을 이제 열을 가해 가지고 녹여 가지고 그죠? 이 틀로 이렇게 이제 딱 압착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 때 보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 녹은 상태에서 즉 이제 딱 이게 이게 식어야 얼룩 무늬가 없고 너무 많이 녹거나 혹은 너무 덜 녹았을 때 그죠? 좀 안정적으로 잘 녹지 않았을 때는 급속하게 이렇게 굳든지 그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얼룩이 미세하게 생기더라고요. 얘는 지금 얼룩 없죠, 그죠? 아주 좋은 상태로 됐죠. 그래서 이런 뭐 플라스틱이나 아크릴판도 참 다루기가 쉽지 않은 녀석이다. 네, 그런 걸 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클리어 파츠 이런 것들이 왜 물길 무늬가 있느냐? 그게 그 미묘한 온도 차이 때문에 굳을 때 미세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는 저도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슴 해주고 다리는 좀 잘라가지고 알맞게 그죠? 꽂아주고 다리도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실버로 보이는데 모로토우 크롬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실버하고 크롬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크롬으로 했는데 반광이 좀 더해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크롬의 맨들맨들한 느낌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로토우의 이제 크롬 이펙트가 요 정도 된다. 캔 스프레이 이렇게 이제 칠해주고 끝낼라 그랬는데 반다이 박스 측면에 보면은 완성 장례가 있죠. 보니까 또 약간의 또 이렇게 디테일을 넣었더라고요. 이렇게 레드하고 자세히 보면은 메탈릭 블루, 메탈릭 여기 블루, 메탈릭 골드 그죠? 그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디테일이 있어. 그거 좀 마무리로 이제 해주고 가슴팍에도 뭐 골드나 이런 거 좀 넣어주려고 그러다가 좀 조잡한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대로 원 상태로 되고 또 좀 재밌게 LED 작업 배선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죠. 여기 하다 보니까 가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디테일업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배선이 이렇게 실제 LED 배선이 이렇게 좀 노출이 돼 가지고 좀 더 기계적인 멋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수인데 제가 그 철인이 일본말로 테츠지인 있잖아요. 테츠지인 그 T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 철인의 이니셜 T가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T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이제 여기 제가 세 필로 이제 이렇게 T만 했어요. 근데 자세히 또 보니까 이 화살표가 끝에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뭐 부랴부랴 급하게 닦아내다 보니까 색이 약간 좀 밝게 돼 버렸죠. 얘가 원래는 요 노란색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T자 이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어떤 가슴팍 문양인데 버클이죠, 그죠? 벨트로 치면 버클인데 버클 요 형태도 미묘하게 화살표가 있더라. 그런 점들 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접합선 수준 때문에 이제 여기 기존에 살짝 있던 리벳 몰드를 이제 핀바이스로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죠? 근데 확실히 이제 구멍 뚫어주고 도색하니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더 멋있죠. 이걸 확실히 잘 뚫었어요, 제가. 결과물 보기 전에는 확신은 없었지만은 확실히 좀 뚫어주니까 더 어떤 철인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는 이게 마스킹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요 정도 퀄리티를 생각하신다면은 에나멜 붓도색 기준입니다. 화이트 한번 칠하고 완전히 굳히고 그 다음에 무광 노랑 한번 바르고 완전히 굳히고 그 다음에 유광 노랑 한번 해서 이렇게 됐고 마지막에 반광 탑코트를 올려 가지고 반광 효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 부분. 그래서 라카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노랑 눈이 나왔다라는 점 좀 만족스러워요. 저는 조금 요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라카 아니고 이 정도 노란색 못 뽑았거든요. 근데 에나멜로도 이제 여러 번 수고를 더하면은 노란색도 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자세히 보니까 또 골드더라고요. 그죠? 이 마스크 연결 부위 골드. 그리고 이 뿔도 이제 모로토 크롬 이펙트인데 생각보다 반들거림은 안 나오죠. 어차피 또 반광으로 칠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팩은 여기 조금 뭐 깨진 느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약간 불상사가 생긴 게 아주 이제 제가 평소에 좀 익숙하지 않은 초소형 슬라이드 스위치를 이제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넣다 보니까 요 부착할 때 순접을 조금 많이 사용해 가지고 좀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 스위치 부분이 이제 좀 붙어 버렸죠. 그래서 제가 힘줘서 내리다가 톡 부러져 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이 녀석이 부러져 버리니까 뭐 어떻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완전히 잘 접착되고 접합선 수정한 녀석을 뜯어내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이제 좀 상태가 조금 파손된 컨셉으로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뜯었다가 스위치 교체하고 다시 해가지고 이 녀석도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탈하게 된 게 아니라 또 이 녀석이 또 사고가 터졌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아쉬운 감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 애니 설정 보니까 전체적인 실버에 끝부분 노즐만 레드 그리고 측면은 이제 무광 금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했고 뭐 박스 아트 보니까 여기도 레드로 칠하긴 했던데 저는 그냥 좋습니다. 뭐 심플한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로 제가 한 8, 9년 전에 제가 이제 만들었던 아카데미체 이거 구입해서 그때 바로 만들었거든요. 추억 생각에. 근데 확실히 추억은 추억으로 담아둬야지 구하기 힘든 프라모델 구해가지고 만드는 거는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만드실 거면은 반다이체 얘를 하나 구해서 만드시고 이런 애들은 뭐 행여나 구하시면은 잘 소장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저도 이제 손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냥 포장만 해두고 이제 잘 손을 대진 않습니다. 당시 이제 이게 이제 뭐죠? 다 이렇게 해놨구나. 이제 이 아카데미전에 이게 크롬으로 다 되어 있죠. 이런 디테일들이 그죠? 그리고 이제 비행체가 있고 색은 약간 짙은 파랑이네요, 그죠? 가슴 패드고 설명서 주먹은 그대로 꽂아뒀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크롬 도금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그 매력이 있죠.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죠? 상태가.
열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사실 모형은 좀 편하게 취급하셔도 됩니다. 그죠? 만들다가 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됐습니다. 버려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뭐 아주 귀중한 추억이 좀 담겨 있다거나 또 좀 귀중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이렇게 좀 막 다루기는 그러니까 제가 좀 소중히 하는 편이거든요. 얘는 이제 아카데미체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 벌써 좀 보이시죠? 종종 설명도 드렸는데 뭐 본드 떡칠이죠, 그죠? 이건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 조립이. 뭐 쉽지 않았다. 그리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좀 다르죠, 그죠? 느낌이. 도색 때문에 그런가요? 볼륨감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얘가 조금 더 빵빵한 느낌인데요. 다리 이렇게 돼 있고. 아무튼 뭐 저기 아카데미체, 반다이체, 퓨어 블루에 반광 탑코트 칠하니까 초합금은 아니지만은 좀 묵직한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광이 많으니까 확실히 좀 난리죠, 이 녀석은. 그래서 7028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7028호를 좀 여러 번 주제로 이렇게 담는 이유가 밀리터리 전차, 대형 전차로는 M48 패턴이라는 패턴 전차라는 걸 아카데미제 그 당시 5,000원이죠, 80년대 중반쯤에. 그게 최초의 대형 탱크를 제가 구입한 경험이고, 최초의 로버트 프라모델 대형은 무엇을 샀느냐, 그게 이 7028호입니다, 아카데미에. 85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제 친형이 읍내에서 사온 첫 우리 집 대형 프라모달, 그 당시 1,000원짜리죠. 그래서 그 녀석이 이기 때문에 아주 강렬하게 저한테 남아있죠. 어떻게 보면 대형 프라모델 로버트는 첫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각도 추억도 종종 나기도 하고, 그만큼 애착이 제가 큰 녀석입니다. 얘가 기믹이 많다거나 뭐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처음 이 녀석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죠, 그죠? 뭐 저는 선택할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1028호는 뭐 두고두고 저한테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다이 키트 도색까지 완성한 어떤 추가적으로, 그죠? 몇 가지 포인트를 더 넣어가지고 완성한 것들을 한번 소개해드렸고, 7028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반다이 재판이죠, 그죠? 이제 구하셔가지고 도색도 한번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클리어 부분은 꼭 원하시면은 아크릴판, 그죠? 이렇게 불에 녹여가지고 한번 틀로 이걸 기존 파츠를 틀로 삼아서 한번 시도해 보시되 화상은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도 이제 원래 밀리터리 많이 좀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SF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실력이라든지 경험이 늘고 좀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초창기라든지 예전에 대비해서 그래도 퀄리티가 좀 올라간 것 같네요.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